지금 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5분짜리 한국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엄청난 비난을 받아야만 했던 중국에서 연예인보다 더 유명한 SNS 인플루언서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인플루언서는 어떤 내용을 만들었길래 중국 시청자들이 방송사고라며 이렇게까지 들썩이고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 휴대폰 화면을 보면서 제 최신 게시물 아래 달린 수백 개의 댓글을 스크롤하고 있었어요. 제 이름은 리아오이고 중국에서 100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가진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예요. 패션, 여행, 그리고 일상생활에 대한 글을 올리고 있죠. 보통은 팬들이 남긴 말을 읽는 걸 좋아하는데 그날은 댓글들 때문에 속이 좀 불편했어요. 한국에 가지 마세요. 그들은 중국인을 싫어해요. 리아오 씨 조심하세요.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 나라를 왜 방문하려고 해요? 이런 경고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아파트 창밖을 바라봤죠. 북적거리는 베이징 거리가 아래로 펼쳐져 있었는데 익숙하고 안전한 느낌이었어요. 일주일 후면 한국 서울을 방문할 계획이었는데 이제는 확신이 서지 않고 있었죠. 몇 달 동안 한국 사람들이 중국 방문객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을 듣고 있었어요. 뉴스 보도, 온라인 영상, 화난 소셜미디어 게시물들.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었죠.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제 마음속에 두려움의 씨앗을 심어놓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들에 대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로 한 나라 전체가 다른 나라를 싫어할 수 있을까요? 한국 드라마에서 본 아름다운 서울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묘사하는 차갑고 불친절한 장소와는 전혀 달라 보였어요. 그때 친구 왕웨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그녀는 다큐멘터리와 여행 프로그램의 영상 편집자로 일하고 있었죠. 우리는 몇 년 동안 알고 지내는 사이였어요. 너의 게시물에 달린 댓글들 봤어? 사람들이 우리 여행에 대해 정말 걱정하고 있더라. 빠르게 답장을 보냈어요. 응, 보고 있어. 우리 취소해야 할까? 몇 분 후에 그녀의 답장이 왔어요. 사실 생각해봤는데 우리 둘 다 미디어에서 일하잖아. 그냥 듣는 대로 믿기보다는 이 이야기들이 진짜인지 확인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녀의 메시지를 2번 읽었어요. 왕웨이 말이 맞았어요. 수백만 명의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직접 보지도 않고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책상 위에 놓인 서울 여행 책들을 바라봤어요. 궁궐시장, 도시 불빛의 컬러풀한 사진들이 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이 여행은 그냥 또 다른 여행 영상이 아닐 수 있었어요. 진실을 찾는 여행이 될 수도 있었죠. 내 말이 맞아 왕회의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2주 동안 가자. 모든 것을 기록할 거야.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사람들에게 진짜 서울을 보여주자. 그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든지. 다시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설레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했어요. 만약 소문이 사실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불친절하게 대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제 팔로워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런 걱정들보다 더 깊은 곳에는 호기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제 눈으로 직접 서울을 보고 싶었죠. 그날 저녁 침대에 앉아 여행을 위해 옷을 싸고 있었어요. 매일 라이브 방송을 위해 카메라에 잘 나올 옷들을 신중하게 고르고 있었죠. 제 팔로워들은 제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보길 기대하고 있었으니까요. 이건 예쁜 카페나 쇼핑에 관한 것만이 아니야. 스웨터를 접으면서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사람들에게 현실을 보여주는 거야. 카메라를 들어 예전 여행 영상들을 살펴봤어요. 태국의 해변, 싱가포르의 거리, 일본의 산들. 많은 곳을 다녀왔었죠. 하지만 이번 여행은 뭔가 달랐어요. 더 중요하게 느껴졌죠.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온라인에 글을 올렸어요. 다음 주에 서울로 떠납니다. 제가 그곳에서 보고 경험하는 모든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함께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모르는 거리를 걷는 꿈을 꿨어요. 읽을 수 없는 표정의 얼굴들에 둘러싸여 있었죠. 그들은 친절할까요? 아니면 차가울까요? 꿈속에서는 알 수 없었어요. 잠에서 깨어나 어떤 서울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했어요. 인터넷 소문 속 차가운 도시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모습일까요?
베이징 위로 해가 뜨는 동안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열린 마음으로 서울에 가기로 했죠. 헤드라인 너머의 진실을 찾아볼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하든 세상과 정직하게 공유할 거예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살짝 흔들리며 착륙하고 있었어요. 승무원이 우리를 환영한다고 말하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죠. 왕웨이가 제 옆에 앉아 카메라 장비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정말로 여기 도착했네요. 공항을 걸어가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과 얼마나 다른지 바로 눈에 들어왔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고 현대적이고 정돈되어 있었죠. 안내판에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방향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휴대폰 카메라를 켜고 서울에서의 첫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한국에 도착했어요. 팔로워들에게 말했죠. 이 공항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세요. 화면에 댓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일부 사람들은 모든 것이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놀라는 눈치였고,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었어요. 부정적인 댓글은 무시하고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 것에 집중하려고 했죠. 택시기사님은 따뜻한 눈빛을 가진 나이 지긋한 분이었어요. 우리가 중국어로 대화하는 걸 듣고는 웃으며 몇 마디 중국어를 건네주셨어요. 발음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노력해주시는 마음이 참 감동적이었죠. 커다란 다리를 건너는 동안 한강이 오후 햇살 아래 반짝이며 펼쳐져 있었어요. 양쪽으로 높은 건물들이 솟아있고 창문에는 황금빛 햇살이 반사되고 있었죠. 서울은 아름답고 평화로워 보였어요. 제가 상상했던 차갑고 불친절한 도시와는 전혀 달랐죠. 왕웨이는 조용히 택시 창문을 통해 모든 것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이곳은 정말 환영받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우리의 첫 번째 진짜 시험은 둘째 날에 찾아왔어요. 홍대라는 곳의 작은 카페에 앉아 다음에 방문할 장소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음료값을 지불하려고 지갑을 찾았는데 가방 안에 없었어요. 모든 주머니를 2번씩 확인하고 테이블 아래도 살펴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죠. 지갑이 없어져서 왕웨이에게 속삭였어요. 걱정으로 속이 꽉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모든 돈, 신용카드, 신분증 모든 것이 그 지갑에 들어 있었거든요. 그 순간 한국 방문에 대한 모든 두려움이 다시 몰려왔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지도 모르는 외국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카페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이 우리가 걱정하는 모습을 알아챘어요. 다가와서 무슨 일인지 물어봤죠.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설명하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어요. 아마도 신경 쓰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했나 싶었죠. 하지만 5분 후 그녀가 손에 무언가를 들고 돌아왔어요. 마이너스 제 지갑이었어요. 다른 테이블 청소할 때 발견했어요. 간단한 영어로 설명해 주셨어요. 안에 다 있어요. 걱정 마세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확인했어요. 모든 돈과 카드가 그대로 있었어요. 제가 놔둔 그대로요. 따뜻한 파도처럼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그날 밤 이 이야기를 라이브 방송에서 공유했어요. 제 팔로워들도 저만큼이나 놀란 것 같았어요. 다음 날에는 또 다른 도전이 찾아왔어요. 경복궁을 방문한 후 왕웨이의 휴대폰을 찾을 수 없었어요. 어디든 다 찾아봤지만 결국 택시에 두고 온 것 같았어요. 그 휴대폰에는 우리의 모든 연락처, 여행 계획,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상 자료가 대부분 들어 있었죠. 근처에서 경찰서를 발견했어요. 들어가면서 복잡한 서류 작업과 별로 도움 안 되는 상황을 예상하며 긴장하고 있었죠. 하지만 경찰관은 우리 문제를 주의 깊게 들어주었어요. 약간의 중국어를 할 줄 아는 분이었고 바로 택시회사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겨우 반 시간 만에 택시기사님이 왕웨이의 휴대폰을 들고 경찰서에 도착하셨어요. 어떤 보상도 거절하시고 가볍게 인사만 하고 떠나셨죠. 이런 일은 우리나라에선 일어나지 않을 거야. 경찰서를 나오면서 왕웨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우리 도시에서는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이 2가지 경험으로 서울에 오기 전에 믿었던 모든 것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북촌이라는 전통 한국 마을을 방문했어요. 아름다운 한복을 빌려 입고 곡선 지붕이 있는 전통 가옥들 사이를 걸었어요. 한국 방문객들이 우리에게 미소 지으며 가끔 함께 사진을 찍자고 요청하기도 했죠. 한 한국 할머니께서 제 한복이 풀어졌을 때 고쳐주셨어요.
중국어나 영어를 하지 못하셨지만 부드러운 손길과 친절한 미소는 번역이 필요 없었죠. 사진을 찍는 가족들, 관광객들과 영어 연습을 하는 학생들, 역사적인 거리를 천천히 걷는 노부부들도 보았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중국 방문객들을 싫어한다는 그 사람들일까요?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오기 전에 들었던 것과 전혀 맞지 않았어요. 서울의 고대 궁전과 현대적인 고층 건물 위로 해가 지는 동안 제 안에서 무언가 바뀌고 있다고 느꼈어요. 제 눈으로 직접 경험하고 있는 도시는 이야기와 경고에서 들었던 것과 매우 달랐어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했어요. 만약 내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서울 여행 닷새째, 제가 예상했던 것과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것 사이의 차이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지만 좋은 의미에서였죠. 제가 보는 모든 것이 한국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에 도전하고 있었어요. 오늘 밤 황혜희와 저는 한국 고깃집에 와 있었어요. 테이블에는 작은 그릴이 내장되어 있어서 직접 고기를 구울 수 있었죠. 이런 걸 처음 해보는 거라 제대로 하는 방법을 잘 몰랐어요. 고기가 뜨거운 그릴 위에서 지글지글 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잘못 구울까봐 걱정되고 있었죠. 한 젊은 한국인 직원이 제 혼란스러운 표정을 알아챘어요. 우리를 무시하거나 짜증내는 대신 친절한 미소와 함께 다가왔어요. 고기를 어떻게 굽는지, 언제 뒤집는지, 어떤 소스가 각 고기 종류와 가장 잘 어울리는지 정확히 보여줬어요. 우리가 진짜 한국 고기를 처음 먹어본다는 걸 알고는 추가 반찬까지 가져다 주셨죠. 제가 실수로 고기 한 조각을 떨어뜨려 작은 불꽃이 일어났을 때 화를 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그녀의 친절함이 자연스럽고 진짜처럼 느껴졌어요. 나중에 인사동이라는 전통시장 지역에서 한국 대학생을 만났어요. 그녀는 중국어를 아주 잘했고 우리에게 주변을 안내해 주겠다고 했어요. 수공예품과 전통 예술을 구경하며 시장을 걷는 동안 계속 머릿속에 있던 질문을 할 용기를 냈어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로 중국 방문객들을 싫어하나요? 조용히 물었어요. 그녀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생각했어요. 어디에서나 사람들은 국가가 아닌 개인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고 설명해 주었죠. 미디어에서 듣는 긴장감은 실생활에서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 종종 일치하지 않는다고 믿는다고 했어요. 그녀의 말이 더 많은 동네를 탐험하면서 북적이는 거리를 따라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어요. 명동에서 쇼핑하고 강남의 멋진 건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만나는 한국인들의 작은 친절함을 계속 발견하고 있었죠. 크기를 잃었을 때 도와주는 가게 주인, 복잡한 지하철에서 왕웨이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노인, 유명 건물 앞에서 사진을 찍어주는 학생까지. 그날 밤 호텔방에서 왕웨이는 우리가 모은 모든 영상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현지인들과의 인터뷰, 메일의 모험 클립, 놀라움과 발견의 순간들을 보고 있었죠. 우리가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나쁘게 대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어? 왕웨이가 물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단 한 명도요. 그리고 이 깨달음이 저 자신을 들여다보게 만들었고 어려운 질문을 던지게 했어요. 내가 진실인지 확인해 본 적 없이 단순히 믿고 있는 다른 생각들은 얼마나 많을까? 제 말을 믿고 따르는 수백만 팔로워들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 질문은 책임감으로 무겁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에는 가장 큰 도전이 다가왔어요. 한국의 주요 방송국 중 하나인 KBS를 방문했어요. 중국과 한국 사이의 관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민 PD를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었죠. 방송국 건물은 거대하고 현대적이었어요. 로비에서 기다리면서 긴장되고 있었어요. 이 인터뷰는 관광객으로서의 모험보다 더 진지하게 느껴졌죠. 민 PD가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편안한 의자가 있는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그는 양쪽 미디어가 부정적인 이야기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때로는 문제를 만든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우리나라들 사이의 가장 큰 장벽은 정부 정책이나 역사가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 직접 알아보지 않고 듣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죠. 그의 말이 강하게 와닿았어요.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과 정확히 일치했으니까요. 직접 알지 못하고 들은 것만 바탕으로 이곳에 오지 말라고 경고했던 수백만 팔로워들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이 여행 전 제 자신의 두려움에 대해서도 생각했죠. 모두 경험이 아닌 이야기만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전에 해본 적 없는 일을 했어요.
무슨 말을 할지 계획하지 않고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어요. 보통은 모든 영상을 위해 신중하게 준비하는데 오늘 밤은 제 마음으로부터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어요. 시청자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여기 와서 사람들이 중국 방문객들에게 차갑거나 심지어 못되게 굴 거라고 예상했어요. 대신 도처에서 친절함을 발견했어요. 모든 것이 그대로 들어있는 지갑을 돌려받았고 경찰관은 30분 만에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는 데 도움을 주었어요. 식당 직원들, 가게 주인들, 그리고 길거리의 일반 사람들도 친절하고 도움이 되었어요. 일부 팔로워들은 댓글에서 제 경험이 특별한 경우일 거라고 반박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솔직해서 고맙다고 했죠. 하지만 그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 여행은 더 이상 서울의 관광명소를 보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분리시키는 것들을 얼마나 쉽게 믿는지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었죠. 라이브 방송을 마치고 호텔 창문에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뭔가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아래에서 도시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고 이 여행에서의 가장 큰 발견은 한국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 자신에 대한 것이었고 제가 얼마나 기꺼이 확인도 않고 부정적인 것들을 믿으려 했는지에 관한 것이었죠. 내일은 서울의 더 많은 유명한 장소들을 방문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마이너스 질문하고 더 깊이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이해하려는 눈으로요.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여행의 진정한 목적일지도 몰라요. 단지 새로운 장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더 명확하게 보는 것. 여행의 마지막 며칠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여전히 서울 곳곳의 유명한 장소들을 방문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새로운 눈으로 보고 있었죠. 마치 결말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영화를 보는데 갑자기 이야기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답다는 걸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오늘은 전쟁기념관을 방문했어요. 밖에는 오래된 탱크와 비행기가 전시되어 있는 커다란 박물관이었죠. 안에는 나라들이 서로 싸웠던 아픈 시간의 이야기가 벽에 담겨 있었어요. 전쟁과 정치가 어떻게 일반 사람들로 하여금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들을 미워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지 고민하게 됐어요. 조용한 전시관을 걷고 있는데 한국인 할머니가 어린 손자에게 전시품을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부드럽게 말하며 군인들의 사진을 가리키고 계셨죠. 할머니의 말씀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목소리에 담긴 슬픔과 희망은 알 수 있었어요. 세계 어디에서나 사람들은 같은 것을 원하고 있었어요. 평화, 안전,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좋은 미래요. 나중에 명동의 번화한 쇼핑거리를 방문했어요. 인도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상점 문에서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으며 길거리 음식 가판대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공기를 채우고 있었어요. 한 한국인 할아버지가 길을 잃은 중국인 가족에게 지도에서 길을 찾도록 도와주고 계신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그분은 그들의 언어를 말할 줄 몰랐지만 인내심을 갖고 방향을 가리키며 미소 짓고 감사 인사에 살짝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왕의 이를 쿡 찌르며 이 작은 친절의 순간을 가리켰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카메라 각도를 조정해 그 장면을 담고 있었어요. 이런 작고 일상적인 상호작용들이야말로 우리가 전해야 할 진짜 이야기였죠. 두려움과 분열을 만드는 큰 헤드라인이 아니라요. 그날 저녁 좁은 골목길에 있는 작은 가족 식당에서 식사했어요. 마감 시간 직전에 도착했는데 중년의 한국인 여주인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저녁을 먹지 않았다는 걸 알고는 딱 우리를 위해 식당 문을 늦게까지 열어두셨죠. 테이블에 반찬을 더 가져다 놓으시며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뿌듯한 미소로 지켜보고 계셨어요. 이 모든 걸 다 담고 있는 거지? 예상치 못한 친절의 순간들을 촬영하고 있던 왕웨이에게 속삭였어요. 식당을 나올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산이 없었고 호텔은 몇 블록 떨어져 있었죠. 막비를 맞을 각오를 하고 있는데 식당 주인이 우산 2개를 들고 우리를 쫓아나왔어요. 돌려주지 말고 그냥 가지라고 하시면서 우산을 받아가라고 고집하셨어요. 그분의 단순한 친절함에 눈물이 맺혔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저녁 케이블카를 타고 남산타워에 올라갔어요. 산 위에 있는 이 높은 건물에서 아래로 펼쳐진 도시 전체를 불빛의 바다처럼 볼 수 있었어요. 수천 개의 건물들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고
그 불빛들이 도시를 가로지르는 한강에 반사되고 있었어요. 정말 숨이 멎을 것 같았죠. 여기 위에서 얼굴에 느껴지는 시원한 밤. 공기와 눈앞의 아름다운 전망을 배경으로 서울에서의 마지막 라이브 방송을 위해 휴대폰을 켰어요. 제가 한국에 온다고 했을 때 수백만 명의 팔로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중국 방문객들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경고하셨어요. 저는 두려움을 느끼며 도착했고 문제가 생길 거라 예상했었죠. 카메라를 돌려 밤의 서울 멋진 전망을 보여주고 다시 제 얼굴로 돌렸어요. 하지만 제가 발견한 건 완전히 달랐어요. 제 지갑은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은 채 돌아왔고 친구의 잃어버린 휴대폰은 30분 만에 찾았어요. 우리는 낯선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고 식당 주인들에게 환영받았으며 어디서나 친절하게 대접받았어요. 계속하기 전에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번 여행에서 중요한 것을 배웠어요.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나쁜 것들을 믿고 확인도 하지 않고 소문을 받아들일 때 우리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친구가 될 수 있는 곳에 마음속으로 적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죠. 화면에 댓글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환한 주장 대신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 음식, 방문할 아름다운 장소들, 그리고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를 어떻게 말하는지 알고 싶어 했죠. 그들의 호기심이 작은 승리처럼 느껴졌어요. 라이브 방송을 마친 후 왕회의와 함께 포장마차라고 불리는 작은 길거리 음식 천막을 방문했어요. 거기서 요리하시는 할머니는 중국어나 영어를 하지 못하셨고 우리도 한국어를 거의 몰랐죠. 하지만 손짓, 미소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맛볼 때의 감탄하는 소리를 통해 어떻게든 완벽하게 소통하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우리가 그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보시고 떡볶이를 더 주셨어요. 우리는 휴대폰에서 여행 사진들을 보여드렸죠. 비록 언어는 공유하지 못했지만 인간적 교감의 순간을 나누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우리가 호텔로 가져갈 수 있도록 음식을 더 싸주시면서 할머니처럼 제 손을 토닥여 주셨어요. 친절한 식당 주인이 준 우산으로 보호받으며 비 내리는 서울의 거리를 걸어 돌아가면서 땅바닥 무릉덩이에 반사된 도시 불빛을 바라봤어요. 적대감과 편견의 증거를 찾으러 왔는데 대신 우리가 마음을 열 때 존재하는 끝없는 선함의 예시들을 발견했어요. 내일은 중국으로 돌아가지만 일주일 전 서울에 도착했던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여행은 제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무언가를 바꿔놓았어요. 마이너스 단지 한국을 어떻게 보는지가 아니라 세상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서의 제 책임에 대해서요. 진짜 깨달음은 한국이 완벽한 곳이라는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 그 어떤 나라도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깨달음은 우리가 찾을 때 인간의 친절함이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개인적 경험이 항상 전에 들은 이야기보다 더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울의 도시 불빛 아래서 여전히 입술에 남아있는 길거리 음식의 맛과 낯선 사람들의 친절함이 여전히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가운데 스스로에게 조용히 약속했어요. 이제부터 두려움 대신 호기심을, 판단 대신 이해를, 그리고 맹목적 믿음 대신 개인적 발견을 장려할 거라고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서 이륙해 아침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창문을 통해 서울이 아래에서 점점 작아지는 걸 보고 있었고 한강은 햇빛 속에서 은색 리본처럼 빛나고 있었죠. 제 마음은 무겁기도 하고 가볍기도 했어요. 마이너스 떠나는 것이 슬펐지만 새로운 이해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제 가방 안에는 작은 선물이 들어 있었어요. 마이너스 어젯밤 우리가 떠난다는 걸 알게 된 길거리 음식 아주머니가 제 손에 쥐어주신 행운 부적이었죠. 단순히 색실들이 엮여있는 간단한 물건이었지만 저에게는 강력한 의미가 있었어요. 언어와 국경을 넘어서는 연결이었죠.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지자 노트북을 열고 옆자리에 있는 왕웨이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함께 여행해서 찍은 모든 영상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2주간의 경험이 우리에게 공유할 것들을 정말 많이 남겨주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보여줘야 해 왕웨이에게 말했어요. 아름다운 관광 명소들도 좋지만 우리의 생각을 바꾼 작은 순간들도 보여줘야 해. 마이너스 돌아온 지갑, 찾은 휴대폰, 우산을 준 식당 주인까지. 왕웨이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상 클립들을 정리하면서 그녀의 안경 너머로 생각에 잠긴 눈빛이 보이고 있었어요.
일부 사람들은 우리를 믿지 않을 거야.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의 경험이 진짜가 아니었다고 말할 거야. 그녀의 말이 맞았고 저도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특히 오랫동안 무언가를 믿어왔을 때는요. 하지만 그렇다고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었죠. 비행기가 구름을 지나 중국으로 향하고 있었지만 저는 2주 전에 집을 떠난 그 리아오가 아니었어요. 그때의 리아오는 두려웠고 문제를 예상했으며 한국 사람들이 중국 방문객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찾을 준비가 되어 있었죠. 지금의 리아오는 다른 것을 보았어요. 마이너스 진실을 말이에요. 베이징 집으로 돌아오니 서울의 붐비는 거리 후에 제 아파트가 이상하게 조용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3일 동안 왕웨이와 함께 일하며 우리 여행에 대한 영상 시리즈를 신중하게 만들었어요. 공정하고 정직하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한국이 완벽하다거나 모든 한국인이 친절하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어요. 어떤 나라도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경험한 것을 보여주려 했어요. 소문이 예상하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요. 첫 5분짜리 영상을 올렸을 때 5분 만에 댓글란이 폭발했어요. 사람들은 화를 내며 한국에 대해 좋은 말을 하도록 돈을 받았다고 비난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장소나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바꾼 자신들의 여행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죠.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호기심을 가지고 우리가 본 것과 한 일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었어요. 가능한 한 많은 댓글에 답변하면서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을 공유하고 있을 뿐이라고 인내심을 갖고 설명했어요.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더 많은 분열만 생길 테니까요. 대신 그들이 들었던 것과는 다른 가능성을 고려해 보도록 초대했어요. 귀국 일주일 후 한국 방송국의 민PD가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했던 것처럼 한국 소셜미디어 스타들을 중국으로 데려와 그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한 번에 하나의 개인 이야기로 사람들 사이의 벽을 허물어가는 중이라고 썼어요. 그의 아이디어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변화가 양쪽 방향으로 일어나고 있었으니까요. 가장 감동적인 반응은 한 대학생이 보낸 메시지였어요. 서울에 대한 당신의 영상들을 본 후 집에 머무르는 대신 한국 유학 프로그램에 지원하기로 결정했어요. 전에는 두려웠지만 당신이 새로운 장소를 시도하는 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방법이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녀의 말에 행복한 눈물이 맺혔어요. 이것이 서울에서 가져온 진정한 보물이었어요. 단지 저 자신의 마음이 바뀐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가정에 의문을 품도록 도울 수 있는 기회였죠. 여행 한 달 후 제 문 앞에 소포가 도착했어요. 안에는 한국관광청의 감사 편지와 아름다운 전통차 세트가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우리 영상을 본 한국 사람들이 직접 손으로 쓴 편지들이었어요. 우리의 여정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기꺼이 공유한 것에 감동받은 사람들이었죠. 이 편지들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며 한때는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국경 너머에 만난 적 없는 사람들과 연결된 느낌이 들었어요.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라고 말하는 대신 우리 자신의 눈으로 보기로 선택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새로운 라이브 방송을 준비했어요. 배운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한국에서 온 편지 중 하나를 옆에 두었어요. 카메라가 켜지고 팔로워들이 방송에 들어오기 시작하자 화면을 통해 그들에게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은 여행이 저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단지 어디를 갔는지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전처럼 완벽한 관광 사진이나 쇼핑 전리품을 공유하지 않았어요. 대신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 스스로 확인할 만큼 용감해지는 것, 그리고 우리와 다르다고 여겨지는 사람들과의 연결을 찾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일부 팔로워들은 진지한 대화에 관심이 없어 떠났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남아서 사려 깊은 질문을 하고 그들이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것을 발견했던 자신들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었어요. 베이징 창밖으로 밤이 내리면서 더 이상 볼 수 없지만 결코 잊지 못할 서울의 불빛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진정한 여행의 여정은 유명한 장소를 방문하거나 완벽한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자신이 믿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열고 그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가져오는 용기를 갖는 것이었죠. 한국 길거리 음식 아주머니가 주신 행운 부적이 이제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어요.
깊은 진실을 상기시키는 단순한 물건이죠. 세상은 헤드라인이 우리에게 믿게 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친절하며 더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가장 중요한 발견은 집에서 멀리 여행할 때가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볼 때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동 유튜브였습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